933년 견훤은 예성강 전투의 승리로 당분간 고려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장남인 신검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서라벌을 공격하여 신라를 병합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제군이 신라 영토를 침범해 마을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고려는 급한 대로 유금필에게 장정 80명만 내어주고 급히 파견하게 됐는데, 유금필은 서라벌로 진입하기 전 사탄에서 백제군을 만나 서라벌을 포위하고 있던 백제군의 포위망을 뚫어내게 됩니다. 이에 유금필의 용맹무쌍한 활약에 겁이 난 신검은 일주일 동안 그와 맞서 싸웠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군대를 물리기 시작했고, 유금필은 도망치는 신검을 쫓아 자도에서 백제군을 또 한 번 격파하기에 이릅니다. 934년 사탄과 자도에서 승리한 고려는 다시 한번 백제에게 빼앗긴 운주성을 되찾기 위해 왕건이 직접 친정에 나서며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견훤도 이에 호응하듯 군사 5천을 이끌고 운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견훤은 백제군이 사탄과 자도에서 패배했다고는 하나 예성강 전투를 비롯해 다수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욱 우위에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왕건이 이끌고 온 군대를 보자 고려군의 위용에 기세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맞붙으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왕건에게 화친을 제의하지만 유금필이 나서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유금필은 자신에게 날랜 기병을 내어주면 지금이라도 백제군을 격파해 보이겠다며 호언장담하게 되고, 왕건도 이에 흡족해하며 군사를 내어주었고, 유금필은 백제군이 진을 치기도 전에 공격, 그대로 백제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금필의 공격에 백제군은 혼비백산 도망치다 죽기 바빴으며, 그곳에서 죽이거나 포로로 잡은 숫자만 3,000명에 달했고, 용장 상달과 최필 등이 포로로 붙잡히며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견훤은 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70세에 가까운 자신의 나이가 백제의 미래를 발목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정해 백제 왕의 자리를 넘기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이 있었으나 특히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을 어여삐 여겼기에 장남 신검을 제외하고 곧바로 넷째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신검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고려와의 대립을 통해 아버지가 조금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길 원했으나 이미 노쇠한 데다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결과가 자신이 아닌 넷째 금강에게 후계자를 물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견훤의 신복이던 능환이 신검에게부터 두 아우인 양검과 용검 등과 함께 아버지를 밀어내고 새롭게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935년 마침내 신검이 군사를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폐위하곤 금산사에 유폐시켰으며 동생 금강을 살해하곤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제 호족들은 견훤을 왕으로서 모시며 충성을 다하고 있던 상황인지라 신검이 견훤을 몰아내고 새롭게 왕이 된 것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함에 따라 결국 금산사에 유폐된 지 3개월 만에 그곳을 몰래 빠져나와 라주로 피신했으며 그곳에서 왕건에게 투항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왕건은 곧바로 유금필에게 명해 전선 40척을 이끌고 라주로 내려가 견훤을 모셔오도록 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견훤을 만난 왕건은 그를 나라의 큰 어르신이라 하여 상보라고 높여 부르며 깍듯하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이 되자 견훤이 고려에 투항했다는 사실이 신라에도 알려지며 이 소식은 경순왕에게도 전해지게 되니 경순왕은 더 이상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 고려의 항복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순왕은 서라벌에서 나와 수레에 보물을 가득 싣고 왕건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 행렬이 30리에 이를 만큼 굉장히 장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왕건은 경순왕의 큰 아버지였던 김옥념의 딸과 결혼해 왕욱을 낳았는데, 이 왕욱의 아들이 바로 고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8대 국왕 현종이었습니다. 936년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고 신라마저 고려에 항복하면서 신검이 이끄는 백제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견훤을 몰아내고 왕이 된 신검을 여전히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각 지역을 다스리던 백제 호족들은 저마다 불만을 터뜨리게 되니
그중 세력이 가장 강성했던 견훤의 사위 박영규가 반기를 들게 됩니다. 박영규는 승주, 즉 오늘날의 전라남도 순천시의 대호족이었는데 백제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대하성과 가까운 지역이라 견훤에게 큰 신임을 받았고 박영규도 그에 보답하듯 견훤에게 충성을 다하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검이 뜬금없이 견훤을 몰아내고 왕을 칭하자 박영규는 이에 격분하며 왕건에게 밀서를 보내 투항할 의사를 내비치게 되고 왕건 역시 박영규의 밀서에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마침내 견훤은 왕건에게 신검을 토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왕건은 이를 받아들여 태자 왕무와 박수리를 비롯 여러 대신들에게 출정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건은 이번 백제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만 있다면 천하통일 대업에 보다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